네, 안녕하세요. 시와학원에서 군사통역 강의하는 강천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그 미군 계급 중에 그 주니어 인리스티드라는 그 계급 쪽의 페이, 급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있는 곳으로 같이 옮겨 보시겠습니다. 자, 밀리터리 페이 차트라고 이제 우측 화면에 들어가 있는데, 이 페이라는 말이 좀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오늘 키워드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주니어리스트 계급의 그 페이 정리를 이제 해보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음원, 지문 등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미 의회는 2025년도에 그 음, 하급 그 사령들의 급여액을 수천 달러 그 증액할 예정입니다. 자, enlist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병 쪽을 나타내죠. enlisted soldier, service member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junior, 그 mid 레벨이 있고 이제 senior 레벨이 있고 그래서 고급 그 최고위급까지 있고 그 고위급이 있고 그 중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급이 있는데요. 하급 사병들에 대해서 급여를 더 증액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페이는 기본적으로 군에서 예를 들어 어떤 수당의 그 의미로 전투를 나간다든가 그러면은 컴뱃 페이 이런 식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 활동을 하고 나서 주어지면 이게 allowance의 의미를 띄어서 수당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연봉의 개념으로 2025년도에 전체 그 복무에 대해서 주어지는 금액으로 나왔죠. 수당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급여라는 의미로 해서 뭐 봉급 플러스 알파를 전체 나타내는 급여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그 봉급을 지급할 때 쓰이는 표현이기도 하죠. 페이롤이라고 해서 급여 지급 명단이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또 묘사적으로도 또 실질적으로도 쓰이기도 하는 말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페이가 allowance처럼 수당 제한적으로 줘질 때 수당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아까 저 위에서는 이제 그 주니어가 계급 관계에서 전체 그 상하 위계 서열상의 그 하급 쪽을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이게 또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좀 범위가 줄어들어서 주니어와 시니어 관계다. 그러면 군에서 선임병, 후임병 할 때 그 쓰이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또 그와 함께 정리해 주셔야 될 게 successor, predecessor 이렇게 하면은 선배와 후배, 선후배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senior enlisted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으로 들어가면 사병 쪽인데 시니어가 이렇게 붙죠. 그러면 사병인데 그 고위급인데 즉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부사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CO를 나타내는 묘사적 표현으로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 부사관을 나타낼 때 NCO 이렇게 Senior Enlisted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Enlisted Leader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부사관. 자, 그 다음에는 Separation Pay라고 해서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이 되겠어요. Separation은 군에서 이제 전역이라고 하는데 전역. 그래서 예비군 쪽으로 역종이 바뀌는 그럴 때 이 특정한 그 활동에 대해서 주어지는 거죠. 범위가 아주 제한적이고 딱 이것만을 위해 주어지니까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수당, 얼라운스처럼 수당 이렇게 들어가시면 저녁 수당. 자, 그 하급 그 사병들은 자신들의 그 급여가 14.5% 2025년 증액되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상의
하상하원 그 지도부가 협상을 통해 이뤄낸 합의에 의거한 것입니다. 자, 이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어, 상대적으로 그 젊은 장병들의 기본급에 3천 그 달러에서 6천 달러가 더해지게 됩니다. 자, 베이직 페이, 기본 급여, 줄여서 이제 기본급이라고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협상이라는 말과, 자기 쪽에 이제 유리하게, 결과를 내려고 하는, 논의를 하는 거죠. 이제 이 협상과 구분해서 협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협의, 같이 파인 튜닝해서 잘 조율을 해가는 과정인데요. 꼭 자기가 유리하리란 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라고 당정 협의 같은 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당과 정부 간의 협의라든가 이럴 때. 자, 그리고 동사로 나올 때, 또 그 명사로 나올 때는 이제 consultation, 그리고 이거는 counseling 이렇게 가는데, 최근에 이 두 단어가 같이 조합이 돼서 나온 한 문장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상담을 위해서 정신 상담을 위해서 협의를 해야 한다. 뭐 이런 문구에서 등장을 했었는데요. 같이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합의라고 그 무난한 해석을 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Deal of the Century라고 해서 북한과 좀 관계가 좋았을 때 그때 세기의 담판이라는 해석했고요. 그다음 통큰 합의라는 해석했고요. 그다음 딜메이커는 통상 협상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아니지만 이 딜이라는 게 accord나 pact, arrangement 이런 단어들하고 해가지고 국제 외교 문서 있죠? 협약 조약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의 그 대체어로서 어떤 대명사처럼 문장에서 섞여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식별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 계획에 또 포함된 것은 4.5%의 그 급여 증액인데 다른 그 장병들에 대한 것이고 또 신규 병영 및 그 가족 주거 시설 그 예산 지원 명목으로 20억 달러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상여금 그 증액 및 채용 장려액 채용 그 장려액 증액을 통해서 네, 군 보건 그 시설에 그 종사하는 의무 요원 수를 확충하고자 하고 있고 그리고 아동 그 육아 요원들 육아 담당 요원들의 봉급 인상을 해서 군 기진의 그 가용성을 증대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을 돌봐주는 헬스케어라고 있죠. 보건이라고 하죠. 헬스케어는 이제 메디컬 케어하고 분해서 이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해석을 보면 보건 의료인이라고 이 메디컬이 원래 의료 쪽을 얘기하는데 그냥 헬스케어 그 프로바이더를 보건 의료인까지도 해석을 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근데 이 헬스케어 프로바이더하고 아예 분리돼서 메디컬 케어 프로바이더가 따로 있거든요. 그 원어민들이 얘기할 때. 그럼 이쪽이 당연히 의료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보건 말 그대로 보건인 내지는 보건 종사자, 그다음 의료 종사자, 메디컬 케어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하이크는 뭔가 이제 그 어디 등산하면서 산에 올라가는 느낌을 줘서 그런지 가끔 이거를 이제 그 급격히 증가시킨다는 이런 스파이크의 느낌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냥 하이크는 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 늘어나는 것 뿐입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건 이 스파이크라고 하는 뾰족한 그 쇠챙이처럼 신발 밑창에 이제 육상 선수들 같은 경우에 스파이크화라고 해서 이런 게 달려 있기도 한데 그 착지,
잘 되도록 땅바닥에 콱콱 잘 꽂혀서 이제 미끄러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용도로 쓰는 스파이크라는 이게 그만큼 뾰족하게 급격히 늘어난다는 건데 요거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급증이 됩니다. 스파이크. 자,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는 대부분 하원 의원들이 상정을 한 것인데요. 그 취지는 어, 모병 및 그러니까 유지의 상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들 계급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in the ranks라고 하는 게 바로 특정한 지금 하급 사병들에 대해서 급여를 더 많이 지급을 해서 더 많이 모병을 하겠다. 또 더 많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도록 유지시키겠다. 이게 이제 군인 쪽에서는 복무 연장이라고도 해석을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해서 더 새로 많이 채용을 하고 더 많이 군에 잔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러기 위해서 이들 집단에 이들 계급에 주어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식별이 가능한데 이게 제한된 범위가 아닌 전체 범위를 나타낼 때 군 전체, 예를 들어 군으로 치면 군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Join the ranks of developed world 이런 문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군사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다라고 우리가 통상 해석을 하는데 특정 집단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랭크가 S를 붙이면서 꼭 S를 붙이면서 그걸 식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권법이 이제 범위가 확장 되면 그렇지만 여전히 상원 미의회 전원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급여 증액이나 여타 조항들이 법제화될 수 있습니다. The whole of government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거를 이제 범이라고도 해석을 하죠. 범정부적 할 때 the whole of government 그러면 government wide처럼 범 국회적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좀 알아듣기 쉽지 않은 조합일 때는 방금 전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The whole of entire죠. 쉽게 말하면 entire Congress. 자, 그리고 의원들은 새로운 종합 안에 합의를 해야만 급여를 증액하는 예산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패키지, 선물 꾸러미라고 우리가 쓰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 세트에 다 담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합안이라고 이제 표현하시고 그래서 패키지 빌 이렇게 나오면 종합법안이라고 하죠. 종합이라는 말을 키워드로 삼아서 기억을 해주시고 이 페이체크는 직역대로면 급여 수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의미를 실어서 실질적인 느낌을 담아서 묘사로 쓰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수표라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급여액이라고, 페이책, 아까 페이롤에 이어서 급여를 묘사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직역은, 급여, 수표, 페이책. 미국 사람들은 뭐, 아시죠? 개인 수표장이라고 해서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금액 서명하고 날인해서 서명해가지고 쭉 찢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면 자기 계좌에서 나중에 은행 정산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표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걸 쓰는데 한국에서는 수표가 미국처럼 그런 제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수표라고 해주면 또 좀 오해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셨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스트라이크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타격단이라는 그 말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그 표현이 있으면서, 자, 그 밑에, 이 아까, 어디였었죠? 빌이라고 했었나요? 자, 여기 프로비전, 네, 프로비전이라고 이게 조항이죠, 조항. 조항이라고 해서 지금 부편장절, 조항호 이런 것들이 법령에 순차적으로 목차를 이렇게 매기는데요. 국어는 부편장절, 조항호, 목 정도까지 불변입니다, 순서가. 근데 영문은 아티클이 주로 조로 가는데 그것도 심지어는 다른 걸로 바뀌어서 쓸 때가 있더라고요. 가변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영문은.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도 이게 지금 제가 담아드린 이 정도가 기본이니까 기억하시고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절과 항이 패러그래프와 섹션을 달리 하고요. 좀 가변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조항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provision 아니면 clause라는 말을 씁니다. provision이나 clause. 네. 자,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미국 사병들의 급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